했잖아요. 그걸 민감도를 정확하게 수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블랙쇼울스 모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그릭 레더. 그 다음에 옵션의 민감도, 옵션 센시티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칭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옵션의 경우는 다이내믹 해칭이라고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이내믹 해칭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델타 해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 델타를 가지고 해칭을 하는데 어떻게 해칭을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가 다른 말로는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읽어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떠오르죠.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 얘기를 하면서 바이노미얼 모형 얘기를 했고, 뭐 블랙쇼울스 모형, 리스크 뉴트럴 모형 얘기를 하면서 무위험 포트폴리오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거든요. 그게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콜옵션의 경우 콜옵션 하나 팔 때 옵션 델타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만큼의 기초자산을 샀더니 그거 전체가 하나의 무위험 포트폴리오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걸 수식으로 쓴 게 이겁니다. 오케이? 콜옵션 하나를 팔고, 그게 마이너스 C의 의미예요. 콜옵션 하나를 팔 때 기초자산을 콜옵션의 경우는 옵션 델타만큼 샀죠. 기초자산 S를. 블랙쇼울스 모형에서는 옵션 델타가 뭐예요? ND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 얘기가 블랙쇼울스 모델에서 기초자산이 S가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 S의 수익률이 매 순간순간 정규연폭 따라갈 때, 그때 블랙쇼울스 모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 콜 옵션 하나를 팔고 옵션 델타에 해당하는 블랙쇼울스 모델에서는 옵션 델타가 ND1이라고 그랬어요. 콜 옵션의 경우. 그것만큼의 기초자산을 사면 매 순간순간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이것의 수익률은 무위험 금리와 같다. 그래가지고 블랙쇼울스 모델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면서 이게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예요.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델타 값을 계산해 보면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 오케이? 그 지금 여기 예제가 나오는데, 이런 S가 지금 100불이고, C가 10.30449, ND1이 0.6151이에요. 그러면 지금 P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51.2056이 나옵니다. 지금 델타 뉴트럴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자산 주가가 100에서 100.10으로 조금 변했어. 그랬을 때 P 값은 거의 비슷해요. 왜?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P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콜 옵션 하나 팔 때 옵션 델타만큼의 여기서는 ND1으로 표현되는 블랙쇼울스 모형에 의해서 기초자산을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이 P는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 되면 그 얘기는 이 전체의 델타 값이 제로거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S 값이 변하더라도 P 값이 별로 안 변해요. 그래서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초자산,
언더라잉 스탁이 조금 변할 때는 스몰 체인지, 기초자산 S가 조금 변할 때는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가 S가 조금 변할 때는 P 값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근데 S 값이 많이 변할 때는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요 끝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옵션의 경우는 델타 뉴트럴로 충분하지 않고 옵션의 갬마 뉴트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일단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가 뭐다 하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런 거다.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델타 값이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리스크 프리냐? S 값이 조금만 변할 때, 많이 변하면 안 되고, S 값이 조금 변할 때 P 값이 거의 안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프리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프리고, 그런 거를 델타 뉴트럴. 왜 델타 뉴트럴이라고 그러느냐? 그럴 경우에 이 옵션 델타 값을, 이 포트폴리오의 옵션 델타 값을 계산해 보면 제로가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그 그림과 관련해서 이런 숫자를 집어넣고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게 기초자산 가격이 100불일 때, 요점에서의 이 포트폴리오의 기울기가 델타라고 그랬잖아요. 이 포트폴리오의 기울기가 요점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이렇다는 거는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옵션, 이 포트폴리오 델타인데 제로란 말이죠. 제로.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거에는, 많이 오르면 이만큼 차이가 나지만 조금 오르는 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왜? 기울기를 제로로 만들었어. 델타를 뉴트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다. 기초자산 S가 조금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 또는 다른 말로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 조금 내리건 뭐 99.95불 또는 100.05불, 요때는 별로 이 포트폴리오 밸류는 이 51불 근처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또 좀 중요한 얘기인데,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콜옵션의 경우, 콜옵션 하나 팔 때 옵션 델타만큼의 기초자산 주식을 사면 이거 전체가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프리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렇게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을 합성해서 만든 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놨더니 결과가 리스크 프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위험 채권, 이 포트폴리오는 일종의 무위험 채권으로 볼 수 있어요. 리스크 프리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무위험 채권 금리가 같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무위험 포트폴리오니까 무위험 채권이라고 그러죠.